자, 여러분들 도와줘요 객강맨! 바로 객강남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흉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들 말씀을 드렸지만 흉가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도와줘요 객강맨! 도와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늦은 밤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흉가에 관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사연 제보했을 때부터 말을 할까 좀 아픈 사연이라서 네네, 무겁죠. 예, 좀 안 좋게 결말이 난 사연이라서 제 어허. 친구가 그래서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본보기가 되라고 흉가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체험하신다고. 그렇죠. 네. 가지 마시라고 아니면 좀 안전하게 가시라고 아, 근데 그걸 어떻게 네, 안전하게 제보를 하게 알아요, 됐어요. 일반인들이. 그냥 이제 겉에서만 보면 되죠. 아니 그냥 이렇게 그나마. 들어갔다가 그냥 이렇게 뭐 한 몇 초 둘러보다가 나오고 아니면 예의를 갖춰서 가든가 남의 그렇죠. 집에 일단은 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영가분들이 사시는 곳인데 그러면 일단은 너무나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큰 지역 어디쯤에 있었던 흉가인가요? 경남 지역이에요. 네. 뭐 지역은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때 어릴 때 살았던 곳이 부산이거든요. 아, 부산. 네. 네네네. 그쪽에 저는 몰랐는데 이제 거기 뭐 흉가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랑 이제 똘비가 겪은 건 아니고 저 친구가 겪었는데 거기 갔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걔가. 아,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객강남이에요. 일단은 시기상으로는 중3 여름방학 때였어요. 그때 저는 이제 부산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중2 올라오면서 전학을 왔었고 똘비는 계속 그 지역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서 같은 중학교 간 애들도 있고 다른 중학교로 간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실명 말하기는 좀 그래서 가명으로 말씀드릴게요. 성호라는 애가 있었어요. 성호. 중3 여름방학이니까 저는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었죠. 그때 디아블로2가 나와가지고 디아블로 한창 하고 있었는데 한 아침 11시쯤인가? 오전이었던 것 같은데 똘비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놀러 오라고 하는가 싶어가지고 어이야 이러면서 전화 받았더니 애가 말을 안 해요. 안 들리는 줄 알고 여보세요? 똘비야? 이랬더니 야, 오늘 너 몇 시까지 저녁 몇 시까지 내려올 수 있나? 이러더라고요, 부산에.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아무 말 안 하다가 성호 죽었단다 이러는 거예요. 네. 중3인데 성호가 죽었대요. 너무 놀란 거예요. 갑자기 친구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뭐 이사 오면서 뭐 하루에 한 번씩 연락하고 하던 애는 아니라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같이 문자 주고받고 하던 애였거든요. 근데 그런 애가 하루아침에 죽었다고 하니까 아니 무슨 일이냐고. 그 멀쩡하던 애가 왜 갑자기 그렇게 죽었냐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 얘기까지 못 들었고 초등학교 같이 다니던 동창 누구한테 연락이 왔다. 자기도 오늘 연락을 받았대요. 방금 전에. 그 성우 지금 장례식 하는 중이라고 내려올 수 있겠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내려가야지 이러고 이제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그날 시간 맞춰가지고 어느 병원 장례식장에 갔어요. 저는 가기 전까지도 제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어릴 때 친구를 떠나보는 게 그때가 처음이라서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례식장 가니까 진짜 성우 영정사진이 걸려있고 성우의 가족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때서야. 그래서 똘비랑 다른 애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분상 드리고 부모님한테 인사 드리고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되게 건강했던 애거든요, 애가. 운동도 되게 좋아하고 성격도 되게 좋았던 애인데 아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겠대요. 왜냐면 성호가 그때 당시에 저희 동창 애들이 많이 가던 중학교를 간 게 아니고 같은 지역이긴 한데 다른 구에 있는 중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겠다. 부모님한테도 지금 자식 이름 부모님한테 뭐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경황도 없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우리도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데
성호랑 같은 중학교 진학했던 친구 3명이 그때 있었거든요. 걔들이 아무 말도 없이 벌벌벌벌 떨면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얘들 같은 중학교 나왔지. 야, 성호 어떻게 된 거냐고. 너희는 알지 않냐고. 근데 그 3명 다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울면서 아무 말 안 해요. 저희 말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묻고 있는데 성호 빈소 쪽에서 뺨 때리는 소리 있죠. 짝짝 하는 소리. 그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러고 있는데 성호 빈소 쪽에서 그 뺨 때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어른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막 뜯어 말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란이지 해서 애들이랑 똘비랑 몇 명이랑 같이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성원의 어머님을 같은 성원의 가족분들이 말리고 계신데 성원의 어머니가 자기 뺨을 진짜 사정없이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고 성원의 어머니가 자식 잡아먹은 엄마가, 부모가 살아봤자 뭐 하겠냐면서 나 같은 죽어야 된다면서 자기 뺨 막 때리는 거예요. 하고 정말 어린 자식을 떠나보냈으니까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되게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리는 거 보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근데 저렇게 자기 뺨을 때리고 자식이 죽은 게 부모님 탓은 아니잖아요. 슬픈 일이지 그냥. 근데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3명한테, 울고 있는 그 3명한테 무슨 일이냐고 말하라고.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말해라 이랬더니 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입을 열게 했더니 한다는 말이 한 2-3주 전쯤에 얘들도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호랑 같은 학교를 진학했으니까 이 4명이 계속 친하게 지냈나 봐요. 그래서 저희 그때 디아블로2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4명이서 모여가지고 PC방 가가지고 하루 종일 디아블로2 같이 하고 요렇게 지냈나 봐요. 방학 동안. 그렇게 그 사건이 있었던 날도 하루 종일 PC방에서 게임 4명이서 같이 즐기고 한 5시, 6시쯤에 집에 가려고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성호가 게임이 재밌긴 재밌지만은 반복되는 거 지루하다 이러면서 뭐 할 거 없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할 게 뭐 있냐고, 뭐 요번 주말에 공이나 차러 갈래 오랜만에 애들 모아서. 그러니까 공 차는 것도 지겹다고 이러면서 막 가다가 이러더니 야 우리 학교 옆에 있는 폐가본 가볼래? 이러더래요. 비보러 가자고. 여름이니까. 그리고 해도 떠 있잖아요. 여름이니까 5시, 6시라도 해가 길잖아요. 여름에는 8시까지 떠 있고 하니까 날도 밝고 별로 무섭지도 않을 거고 4명이서 가면은. 그리고 성호는 애가 좀 겁이 없었어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래서 야 가보자 이러면서 분위기 조성을 하니까 그 3명 중에 몇 명은 가자 이러고 한 명이 반대를 했대요. 어른들이 그런데 가는 거 아니라고, 귀신 봐서 뭐 할 거냐고. 근데 또 부추김에 억지로 간 거죠. 4명이서 떠벅떠벅 걸어서 간 거예요. 그 폐가를 보러. 그래서 이제 그 폐가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그 폐가가 그냥 한가한 공터에 덩그러니 있는 2층짜리 주택이라고 하죠. 개인주택. 그런 건물이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야 들어가 보자 이러면서 성호가 앞장서가지고 1층 문을 열었는데 안 열리더래요. 안 열리네. 근데 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남의 건물이잖아요. 어리지만은 그런 법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있으니까 야 2층은 열려있나? 이래 2층에 4명이서 올라와가지고 탁 열어봤더니 문이 탁 열리더래요. 그래서 들어가 보자고 쓱 들어갔는데 상상했던 것보다는 뭐 아무것도 없더래요. 일반 가정집이니까 뭐 사람들이 썼던 뭐 가구 이런 거는 몇 개 있고 먼지 막 쌓여있고 2층은 또 평수가 얼마 안 돼가지고 볼 것도 없더래요. 야 볼 것도 없다 이러고 탁 내려왔는데 1층이 넓은데 성호가 그러더래요. 1층 들어가 보고 싶은데 왜 문이 잠겨있지? 이러면서 내려와가지고 얘가 아쉬운 마음에 한 번 더 탁 열어봤는데 문이 쓱 열리더래요. 분명히 잠겨있었는데 우리가 잘못했나? 당기면서 여는 건데 밀어서 안 열렸던 건가? 안 잠겨있었는데 애초에? 야 잘됐다고 들어가 보자고. 그러고 성호가 앞장서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2층에서 별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별로 무섭지도 않더래요. 2층 한번 보고 오니까. 그래서 1층에 문이 열리니까 성호 따라서 들어갔는데 2층보다는 평수가 넓으니까 볼 것도 많더래요. 뭐 방도 여러 개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보면서 야 귀신 안 나오나 막 이러고 있는데 안 따라간다고 하는 한 명이 얘는 아직까지 쫄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야 뭐 만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면은 해코지 당하더라. 근데 야 그런 게 어딨냐면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1층 막 탐험하고 있는데 성호가 한쪽 구석에서 야 일로 와봐 이러면서 부르더래요.
이제 애들이 3명이서 성호가 부르는 쪽으로 쫄쫄쫄 갔더니 웬 방문 앞에 딱 서 있더래요, 성호가. 그러면서 손 가리키면서 야 이거 보라고 이러는데 방문에 부적이 몇 장이 다다다다다닥 붙어 있더래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야 여기 방 들어가 보자고. 근데 그 3명은 이게 부적이 붙어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야 여기는 열지 말자고 성호를 설득한 거예요. 야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우리 볼만한 거 봤으니까 딴 방 들어가 보고 여기는 들어가지 말자 이랬는데 성호가 재밌을 것 같은데 야 귀신 보러 왔으면 귀신을 경험은 해봐야지 이러면서 문을 열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3명은 뜯어 말렸죠. 그러니까 성호가 이러면서 포기하는 척 하면서 부적 다 떼버리고 방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이미 뭐 벌어진 일이니까 어쩌겠어요. 그래서 따라 들어갔는데 뭐 그냥 별거 없더래요. 방 안에. 야 아무것도 없네 성호가 그러고 있는데 얘들도 부적된 거는 좀 꺼림칙하지만은 방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은 안심을 했대요 3명이. 그래서 또 나머지 방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열어보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샌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옆에 같이 있었던 성호가 없더래요. 그래서 얘가 어디 갔지? 하고 있는데 부적 붙여져 있던 방 쪽 그쪽에서 쿵쿵쿵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얘 성호는 어디 간 거야? 이러면서 일단 소리가 들리니까 쿵쿵쿵 소리가 들리니까 그쪽에 있나? 성호 뭐 하고 있나? 이러면서 3명이서 쪼로로 가봤더니 얘가 가만히 서 있는 상태로 눈을 까디짓고 제자리에서 껑충껑충 점프를 뛰고 있더래요. 뒤돌아서가지고. 그러니까 얘들이 그때 딱 보고 느낀 게 무당이 신내림 받을 때 하는 그런 동작? 그렇게 느껴지더래요. 이 3명이 안 그래도 쫄아 있는데 얼이 빠진 거죠. 아니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여기서 왜 제자리에서 뛰고 있어 이러고 한참을 보고 있는데 얘가 계속 뛰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에 이거 빨리 데리고 나가야겠다. 이래서 3명이서 막 억제 끌고 성호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3명이니까 1명 끌어내기 쉽잖아요. 그래서 겨우 나가가지고 폐가에서 어느 정도 멀어지니까 얘가 정신을 차리더래요 성호가. 근데 이러더니 야 갑자기 내가 왜 밖에 나와 있어? 이러고 기억을 못 하더래요. 얘가 했던 행동을 3명이서 설명을 해주니까 아닌데 나 너희 옆에서 그냥 같이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지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아니라고 네 이거 까진 거 보라고 우리랑 데리고 나오다가 신랑이 하면서 네 무릎이랑 팔꿈치 까진 거 보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지 무릎 보니까 까져 있으니까 야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만져보더래요. 그래서 너 진짜 기억 안 나냐고. 아무 기억 안 난다고 뭐 무슨 일 있었나 이러니까 이상한 놈이 지가 오자고 해놓고 지가 귀신한테 홀린 거 아니가? 이러니까 아닌데 나 진짜 너희들 옆에서 구경했다니까? 이러면서 4명이서 일단 돌아간 거예요. 일단 애가 정신은 돌아왔으니까 별다르게 다친 데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성원의 집에 말을 안 하기가 그런 게 얘가 이상한 행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원의 부모님한테 얘기는 드려야겠다. 혼이 날 땐 나더라도. 그리고 이게 속일 수가 없는 게 먼지구덩이에서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온몸에 흙먼지가 다 묻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옷이 왜 이렇게 된지도 설명할 겸 성호가 이랬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할 겸 4명이서 성원의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보고 놀라시죠 당연히. PC방 간다고 갔던 애가 밤늦게 와가지고 온몸에 먼지구덩이니까 무릎도 까져가지고 뭐 바지에 피도 적셔져 있고 팔꿈치도 까져 있고 이러니까 너네 어디 갔다 왔냐 했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흉가 갔다 왔는데 성호가 이렇게 했다. 근데 지금 멀쩡하다. 그리고 별다르게 다친 데도 없다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당시 어머니가 막 등짝 스매싱을 한 거예요. 4명 다한테. 뭐 그런 데 가냐고. 그리고 성원의 집이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를 믿는 집안이시니까 어머니가 더 화를 내신 거예요. 다시는 그런 데 가지 말라고. 그래도 성원은 일단 멀쩡하니까 인사하고 돌아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또 똑같이 하루가 반복된 거예요. 똑같이 또 아침에 일어나서 4명이서 연락해갖고 만나가지고 PC방 가고 게임하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성호가 어느 날 더 연락이 갑자기 안 되다가 시간이 지나고 연락을 받았대요. 죽었다고 성호가. 거기까지 얘기를 다 듣고 장례를 치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6년 전인가? 그 3명 중에 1명이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폐가 갔다 온 이후로 한 3일쯤 지난 뒤에 성호가 남동생이 있는데 2살 터울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 형제다 보니까 같은 방을 쓴 거예요. 좀 널따란 방. 그런데 새벽쯤인가 한창 자고 있는데 성호 동생이 집에서
엄마 이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부모님 방에 달려오더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놀라죠. 자고 계셨는데 무슨 일이냐고 이러면서 깨가지고 불 켜고 딱 보니까 애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더래요. 누구야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말을 못하더래요. 애가 너무 놀라가지고 형만 얘기하더래요. 형만. 막 이러니까 덜덜 떨면서 애가 그러고 있으니까 일단은 성호한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어가지고 3명이서 이제 달려간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어두컴컴하니까 불을 탁 켰는데 성호가 폐가에서 했던 것처럼 침대 위에서 가만히 서가지고 점프를 하고 있더래요. 둥둥둥 뛰고 있는데 눈 까디집은 채로 뛰고 있는데 부모님이 일단 말려야 되잖아요. 들은 것도 있고 얘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성호야 정신 차리라고 이러면서 뜯어 말리니까 또 금세 정신을 차리더래요. 근데 얘가 또 기억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너 자고 있었는데 왜 내가 서 있어? 이러더래요. 너 기억 안 나냐고 너 그때 흉가에서 네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침대 위에서 하고 있더라고. 근데 아닌데 나 자고 있었는데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랬는데 또 일단 정신 차리고 멀쩡하니까 부모님이 이제 그날은 또 밤이니까 자라 하고 그날 아침이 된 거예요. 하고 같이 아침밥 먹으면서 식구끼리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어젯밤이 진짜 기억 안 나냐고. 기억 안 나는데 이러면서 밥도 멀쩡하게 잘 먹더래요. 평소처럼. 뭐 달라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멀쩡하니까 뭔가 놀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얘가 점점 그런 이상 행동을 하는 게 심해지더래요. 그러니까 첫날에는 잘 때만 갑자기 깨가지고 제자리에서 뛰는 행동을 했는데 그냥 아침에 어머니가 밥 먹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소파에서 끼끼끼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소파 올라가면 끼끼끼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성호가 TV 보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딱 돌아봤는데 애가 소파 위에서 또 제자리에서 뻥충뻥충 뛰고 있더래요. 하고 또 뜯어말리니까 또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여기 왜 서 있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니까 이거를 병원을 데리고 와봐야 되나? 왜냐면 기독교 집안이니까 뭐 무속인 이런 거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고 정신과나 이런 데를 데리고 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평상시대로 일상생활은 잘 하니까 가만히 두고 보자 애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있는데 애가 한 며칠 지났나? 그때 폐가 갔다 온 이후로 애가 밥도 2공기 먹던 애가 1공기를 먹더니 그 1공기가 반 공기가 되고 그 반 공기가 반의 반 공기가 되고 나중에 대해서는 입맛이 없다고 못 먹겠다고 하고 숟가락 한 숟가락 뜨면은 바로 토를 하더래요. 먹은 거를. 그러니까 애가 점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아예 입에도 안 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도 없어지고 애가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대요. 아무 말도 없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멍한 눈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는 거예요. 시체처럼. 이거 뭐가 이상하다. 병원에 데리고 가자. 왜냐하면 곡기를 끊어버리면은 음식이 안 들어가면 에너지 열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몸이 상하니까 링거라도 맞추려고 일단은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해보자 이랬고 가족이 성호 데리고 병원에 가신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약간 영양 부족? 밥을 안 먹었으니까 거의 일주일을. 하고 영양 부족 약간 그런 것만 있고 검사를 싹 다 해봤는데 뭐 아무 문제 없다고 몸에.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거식증에 걸린 걸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정신적인 뭐 그런 병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줘가지고 일단은 애가 안 먹으니까 링겔을 맞추자라고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애가 음식도 입에 안 대고 입원하는 날짜는 계속 길어졌는데 치료를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병원에선. 근데 애는 점점점 나빠지더래요. 진짜 눈에 보일 정도로 살이 쏙쏙쏙 빠지더래요 애가. 그래가지고 애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병실에 누워가지고 링겔만 맞고 있으니까 눈도 안 마주치고. 근데 교회 다닌 집안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은 친한분들이 와서 이제 기도 드리고 하잖아요. 네. 오셔가지고 성경 구절 읽어주시고 빨리 나으라고 친한분들이 와서 몇 번 그렇게 해줬나 봐요. 성호가 입원해 있을 때. 근데 그러고 있는데 계속 오셨던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 한 분이 아주머니가 그날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성경 구절 읽어주시고 빨리 나으라고 걱정 위로해주시고 이러고 가기 전에 저기 성호 엄마 이러면서 부르시더래요. 하고 갔더니 웬 주소가 적힌 쪽지 하나를 이렇게 건네주시더래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거 이 지역에서 되게 용한 무당집이라고 한번 찾아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분도 종교가 있으신 분인데. 하고 아니 저희는 그런 거 아니고 애가 지금 뭐 의사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정신적인 질환일 수도 있다고 그런 거 뭐 치료로 하면 낫겠죠. 점점 나아지겠죠. 이런 거 저희 아시잖아요.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나도 그렇긴 한데 이렇게 기도로 해도 안 되고 병원에 입원한 지도 지금 거의 2주가 다 돼가는데 애가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지 않느냐. 일단은 애는 살려놓고 봐야지. 진짜 지푸라지 않는 심정으로 여기라도 봐봐라. 되게 용한 무당이라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양을 해도 막 한번 가보라고 계속 그러시니까 일단은 받았대요.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가볼 마음은 없으셨던 거죠.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애 간병하고 하는데 애가 계속 나빠지더래요.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멍하니 누워만 있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님도 이제 간병을 계속 하시니까 피곤하잖아요. 네. 그래서 밤에 성호 간병하시다가 주무신 거예요. 근데 눈을 탁 떴는데 꿈속에서 집이더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물 마시러 가려고 이렇게 성호 방 앞을 싹 지나치는데 성호 방문이 닫혀 있는데 성호 방 안에서 또 끼익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얘가 또 뛰는구나. 말려야겠다. 이래 문을 확 열었는데 성호가 침대 위에서 뛰고 있는데 성호 머리 위쪽으로 줄 하나가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 줄 끝에 동그랗게 매듭이 달려있더래요. 매듭이 묶여있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웬 머리 긴 여자가 공중에 뜬 상태로 성호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리고 있더래요. 거기 목에 걸려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미친 듯이 웃으면서 성호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막 끌어올리고 목에 걸려고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순간 굳은 거예요. 예. 말려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이신 거죠. 그러고 있는데 막 웃으면서 걸려고 하는데 성호 목이 거의 다 그 고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호 몸이 갑자기 땅으로 쑥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밑을 딱 봤더니 웬 할아버지 한 분이 성호 다리 하반신을 감싸지고 안 된다 이러면서 싹 당기더래요. 땅으로. 근데 그 여자 귀신은 또 끌어올리고 그 할아버지는 끌어올려지니까 또 당겨 내리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거를 가만히 보니까 아 얘가 이때까지 한 이상행동이 제자리에서 점프를 한 게 아니고 귀신이 괴롭히고 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귀신은 안 보이니까 성호가 점프하는 걸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몸은 계속 굳어있는 상태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성호 발을 잡고 당기던 할아버지가 막 고함을 지르는데 안 된다 우리 장손은 안 된다 이러시더래요. 근데 그 목소리가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성혼의 친할아버지 목소리더래요. 그래서 아버님이 손주 지키려고 도와주시는구나 싶으셨던 거죠. 어머님이 그때 정신이 확 드시더래요. 하고 같이 아버님 도와드리러 옆에 겨우겨우 몸 끌고 딱 갔더니 애미야 이거 끌어내리라고 우리 장손 죽는다고 네 아들 죽는다고 하고 막 겨우겨우 끌어내리고 용을 쓰다가 잠에서 확 깨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꿈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꿈속에서 본 것도 있고 성호가 그때 병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이불을 확 걷어가지고 성호 다리 허벅지 쪽을 바지를 싹 내려가지고 본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진짜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팔자국으로 멍이 들어있더래요. 시퍼렇게. 아 이거 보통 꿈이 아니다. 이거 지금 이 애가 아픈 게 아니구나. 아버님이 말씀해 주려고 꿈에 찾아오신 거구나 싶어가지고 그 무당 알려준 주소로 간 거예요. 어머님이. 이거 일단은 종교고 뭐고 간에 애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옛날이니까. 물어가지고 찾아갔더니 웬 한적한 공터에 주택 하나가 이렇게 있더래요. 주소 확인하고 아 여기 맞구나 싶어가지고 똑똑똑 계세요 했더니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급하니까 계세요 이러면서 문을 열고 싹 들어갔더니 아무 소리도 없어가지고 빈집인가 어디 출타하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방 안쪽에서 여기 들어와 이러시더래요. 웬 여자 목소리가. 아 계시는구나. 그래갖고 그 목소리 따라서 방 문을 탁 열고 들어갔더니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신당 차려놓은 거 있잖아요. 방에. 그런 것처럼 돼 있고 탁자 같은 거 뒤에 많게 보여도 한 30 정도 된 되게 고운 여자분이 그 탁자 뒤에 가만히 양반다리하고 눈 감고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방문 닫고 그 맞은편에 앉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눈만 가만히 감고 계시니까 뭐라 말 걸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대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랑. 근데 한참이 지나도 말할 생각을 안 하니까 급하잖아요, 일단은. 자기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어머님이 저기 이렇게 말을 꺼내니까 그분이 눈을 번쩍 뜨더니 그러게 왜 그런 곳에 가냐고. 네 아들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그런 데 가냐고. 한참을 혼내더니 네 아들이 어차피 지 손으로 명줄 끊으려고 하는 거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그리고 지금 네 아들한테 쓰인 귀신이 기운이 너무 세서 나로서는 감당이 안 된다고 돌아가라고. 딴 데 가보라고. 그렇게 혼만 내시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무당분이. 근데 이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용한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일단 용한 무당인 건 알겠으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저희 아들이 아시다시피 흉가를 갔다 온 뒤에 이렇다 하니까 무당분이 나 못 도와준다고, 안 된다고, 가시라고, 나 안 된다, 나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정사정을 했대요.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달라는 대로 다 드리고 내가 진짜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당분이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방법이 하나 있긴 있대요. 뭐냐고 말씀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더니 이거는 구슬 하거나 귀신을 떼내거나 이건 소용이 없다고. 그러다가 오히려 네 아들 죽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해주는 거 그대로 하라고. 알겠다 이랬더니 그 무당분이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하루가 지나가는, 그러니까 밤 11시 59분에서 딱 12시가 되는 시간에 자그마한 사람같이 생긴 안에 솜으로 가득 차 있는 인형 하나를 준비를 하래요. 그리고 배를 갈라서 그 안에다가 아들내미 10손가락, 10발가락, 손톱 발톱 다 깎아가지고 넣고 머리카락 몇 가닥 잘라가지고 넣어가지고 배를 꼬맨 다음에 너희 사는 곳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를 하나 찾아서 하루가 지나가는 12시가 딱 되는 그 시간에 그 나무에 가서 나무에 인형을 박아놓고 그 안에 네가 넣었던 그 내용물들이 다 튀어나올 때까지 칼로 막 찌르라고, 죽으라고 소리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 네 아들 못 살린다고. 아니 이게 너무 기괴하잖아요, 말로만 들어도. 그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무속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 아들 명줄 대신 잡아서 죽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귀신 붙은 거는 못 되니까 네 아들 목숨 대신에 그 인형을 네 아들로 생각하게 해서 목숨 끊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네 아들 산다고. 그거 말고는 방법 없다. 네 아들 명줄 얼마 안 남았다고. 서두르라고 당부를 하시더래요. 일단 알겠다 가려고 하는데 무당분이 잡으시더래요, 성혼의 어머니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근데 하나 주의할 점이 있다고. 네가 그렇게 하는데 가는 동안 귀신들이 온갖 방해를 할 거라고. 무슨 소리를 듣던 무슨 짓을 당하던 간에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못 들은 척하고 네 할 것만 딱 하고 돌아올 때도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하고 싹 돌아오라고. 아니면은 니도 죽고 네 아들도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알겠다 이러고 이게 나무는 일단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걸렸대요, 그걸 찾아보는데. 다 준비를 하고 그 무당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인형을 다 준비하고 밤에 가는데 나무가 있는 곳이니까 숲이잖아요. 밤에 혼자 가면 무섭죠. 그래도 뭐 아들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 그 나무 찾아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더래요. 에미야 이러더래요. 이거 우리 시아버지 목소리인데? 순간적으로 돌아올 뻔했는데 무당분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귀신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래서 꾹 참고 가신 거예요. 에미야 그러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뒤에서 그렇게 아버님이 부르더래요. 성호 잡는다고 안 돼 이러면서 막 고함을 지르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꾹 참고 어머님이 가셔가지고 그 시간 되는 시간에 무당분이 한 말대로 그걸 한 거예요. 그래 하시고 돌아올 때도 뒤에서 막 아버님 목소리로 막 통곡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런데 그냥 다 무시하고 안 들리는 척하고 그냥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됐겠지. 일단은 애 상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애가 이제 멀쩡해졌는지. 그래서 병원에 성원에 아버님 계시니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가서 우리 아들 괜찮아졌겠지 하고 병실문을 탁 열었는데 의료진 분들이 성호 CPR 하고 있더래요. 그 옆에 성호 동생이랑 아버님은 막 울고 있고. 와.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아니 우리 아들 살 수 있다며 이러면은 하고 막 한창 CPR 하고 있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애가. 그날 그렇게 죽은 거예요, 성호가. 어머님은 이제 넋이 나간 거죠. 아니 왜 내 아들이 죽어? 하란다고 다 했는데 살려준다면서 이러면 산다며 하고 이제 장례식장에 빈소 차려놓고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 넋이 나간 거죠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순간 화가 나더래요. 무당이 하란 대로 다 했잖아요. 내 아들 살 수 있다며 하고 어머니가 상복 입은 채로 그 집에 간 거예요. 무당 찾아서. 진짜 속된 말로 죽여버리려고 간 거래요. 찾아갔더니 그 무당분이 처음 왔을 때처럼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멱살 잡고 너 시킨 대로 다 했는데 내 아들 죽었다고. 살 수 있다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서 막 한데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더래요. 내 아들 살려내려고 네가 죽인 거라면서 막 고함을 치는데 성호 죽었단 말을 딱 하니까 눈을 번쩍 뜨면서 아, 네 아들 죽었어? 이러더래요. 어머님이 아니 지금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 거지? 속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호 어머님 딱 뿌리치고 일어나서 미친 듯이 웃으면서 춤을 추면서 성공했다 성공했어 이러면서 막 춤을 추더래요. 어머님이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이게 화는 나는데 따져 물을 정신도 없고 지금 애 장례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놔두자. 그리고 뭐 말도 안 통하니까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계속 미친 듯이 춤추면서 웃고만 있으니까 성공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일단 돌아가신 거예요. 그날은. 그래갖고 이제 성호 장례를 치르고 마음 좀 다잡은 다음에 이제 디어폰 오려고 이 당집 찾아가가지고 내가 무슨 먼 벌을 받던 내 목숨 끊기는 거 상관없고 내 아들 죽게 만든 무당 저거 내가 진짜 제 명대로 못 살게 할 거라고 혼자서 찾아가신 거예요. 주소 보고. 갔더니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기사분한테 이 주소로 가주세요 이랬더니 여기 거리가 제법 먼데요 사모님 이러시더래요. 근데 어머님 기억에 2번 갔잖아요. 그 무당집에. 근데 어머님 기억에 그렇게 멀지가 않았대요. 근데 그때는 경황이 없으니까 다급하니까 와. 짧게 느껴졌나 보다. 이 주소 맞다고 가달라고 기사님. 알겠다 이러고 한 1시간 반을 차 타고 갔대요. 그래갖고 내렸는데 한적한 곳에 있던 곳인데 웬 주택촌에 있더래요. 그래갖고 기사님한테 여기 맞냐고 주소 잘못 오신 거 맞다고 저기 집 앞에 보면 주소 붙어 있잖아요. 그거 보시라고. 맞더래요. 메모지에 써져 있는 게. 근데 딱 봐도 신당이더래요. 그래서 일단 무당집이니까 내가 착각을 했나? 아닌데 여기 처음 와보는 곳인데 일단은 근데 당집이니까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한 40대로 보이는 여자 한 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맞이해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뭐 여차 해가지고 왔는데 선생님 좀 뵙자고 하고 딱 들어갔는데 여자 무당이시긴 한데 생김새도 완전 다르고 일단은 나이대가 원래는 30대 많아도 그 정도로 보이는 곱상한 여자분이셨는데 웬 5, 60대 할머니가 앉아 계시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주소를 잘못 알았나? 아니 근데 당집 맞는데? 하고 앉아가지고 여기 주소 맞냐고 물으니까 맞대요. 아니 근데 혹시 다른 무당분이 계신가요? 했더니 아니라고. 무당이 동업하는 게 어딨냐고. 저 혼자라고 하고 사정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여차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찾아갔는데 내 아들이 죽었다. 근데 그 무당이 이렇게 했다 하고 가만히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혹시 그 무당분 생김새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갖고 설명을 해드렸죠. 한 20, 30대로 보이는 곱상한 여자분이시고 생김새를 설명해줬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래요. 무당분이. 진짜 그렇게 생기신 분 맞냐고. 맞다고.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러시더래요. 무당분이. 이를 어째 이러시면서 아이고 이러시더래요. 갖고 뭐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말을 해달라 이랬더니 그 무당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10몇 년 전에 다른 지역에서 처음 차린 곳이 있대요. 네. 근데 거기서 신당을 처음 차려가지고 했었는데 거기서 한 2, 3개월 뒤인가? 거기에 붙어있는 여자 영가가 네 모시는 신 대신에 나 모시라고 내가 신이라고 매일 밤 꿈에 찾아와가지고 나 모시라고 내가 더 대단한 신이라고 괴롭히더래요. 네. 근데 무속인 분이시니까 알잖아요. 이게 그냥 영가라는 거를. 신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 기운이 너무 세가지고 자기가 모시는 신조차도 그 귀신을 두려워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퇴마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상대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가 셌으면은 자기가 모시던 신이 여기서 당장 안 떠나면은 너 버리고 내 혼자 떠날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대요. 그 무속인 분한테.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쫓겨나오듯이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나왔는데 이게 그냥 빈집으로 놔두면 혹시나 다른 사람들한테 해가 갈 수가 있잖아요. 진짜 악신 정도로 센 귀신인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자기 혼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아는 지인 무속인 분들 좀 영험하신 분들 몇 명을 동원해가지고 같이 이 영을 없애려고 했는데 기운이 너무 세서 소용이 없더래요. 그래서 겨우 묶어놨다고. 내가 살던 원래 차렸던 신당 한쪽 방에다가 닫아놓고 부적으로 다 막아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얘기를 다 듣고 그러면은 그때 그 신당 하셨던 그 주소 좀 알려켜 달라고. 그러니까 그 무당분이 고개 저으면서 절대 안 된다고. 거기 가면은 아주머니 해코지 당한다고. 절대 안 된다. 족같쳐진다. 막 얘기를 하시더래요. 사정사정한 거야.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다고. 자식 잃은 엄마가 뭐가 무섭겠냐고 알려켜 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더니 막 한숨을 쉬시면서 주소 하나를 적어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손에 꽉 쥐어주시면서 거듭 당부받는 게 절대 밤에 가지 말고 위험하다 싶으면 무조건 도망 나오라고. 몇 번을 당부받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아주머니 진짜 죽을 수도 있다고. 그 주소대로 간 거예요. 성훈의 어머니가. 찾아갔더니 자기가 2번 동안 갔던 그 원래 무당이 있던 그 동네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2번 왔으니까 대충 어떻게 생긴 곳이고 한번 와봤던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익더래요. 아 여기 맞다. 갔는데 그 한적한 공터에 집만 덩그러니 있는 그곳이 맞더래요. 근데 딱 갔는데 집이 자기 기억에는 멀쩡한 집이었는데 창문 다 깨져 있고 진짜 사람이 안 산지 한 10년 넘어 보이는 폐가더래요. 소름 끼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주머니 느낀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고 문을 탁 열고 되는데 온통 먼지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무당이 있던 거기는 알잖아요. 네. 어느 방인지. 구조는 똑같으니까 폐가지만은 찾아서 들어가 문을 확 열었는데 버려진 신당. 먼지 가득 쌓여있고 탁자도 있고 똑같더래.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이미지가 맞는데 완전 폐가. 어머님도 혹시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러고 이렇게 방을 둘러보는데 그 무당이 앉아있던 그 탁자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있더래요. 그 봉투가 어머님이 그때 그 비방 알려주고 고맙다고 준 돈 봉투였던 거예요. 그게 그냥 덩그러니 놓여져 있더래요. 그 폐가에. 어머님이 내가 귀신에 홀렸구나. 귀신에 홀려갖고 내가 내 자식 죽였구나. 그러니까 귀신이 네 아들 살리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했던 방법이 자기 아들 죽이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고 막 그 폐가에서 앉아서 꺼이꺼이 울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방 안에 있는 창문이 폐가니까 깨져 있잖아요. 그 너머로 나무 하나가 보이더래요. 근데 이렇게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나무더래요. 저게 뭐지? 이라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 나무에 갔는데 그 나무 구루터기에 인형 하나가 박혀있더래요. 자기가 박아놓은 그 인형이더래요. 내가 완전 홀렸구나. 어머님이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넋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귀신한테 홀려 자기가 자기 아들 진짜 명줄 끄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머님 잘못은 아닌데 자기 탓하고 진짜 거의 폐인으로 사셨대요. 한동안. 근데 남은 가족이 있잖아요.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갖고 이제 겨우 기운 차려가지고 뭐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자 성우는 안타깝지만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생각이 딱 든 게 아니 근데 우리 성호랑 그 애들이 갔던 그 폐가가 어디지?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그 성훈의 친구들 있잖아요. 3명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희 갔던 폐가가 어디니? 이랬더니 거기 뭐 2층 집인데 어디 있고 이래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무당집이라고 알고 갔던 그 폐가들. 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친구가 어머님한테 성훈 얘기를 다 듣고 시간이 지나고 연락을 한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성훈의 집이 미국인가 어디로 이민 간 걸로 알고 있대요. 그때 들었던 소식으로는 성우 일 있고 한 1, 2년 만에 이민 가셨다더라고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와요 이거.
저도 좀 소름 돋죠. 제가 겪은 일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똘비도 같이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얘가 고개 숙이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예. 야, 너 왜 그러냐? 하고 제가 똘비한테 물어봤어요.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한참을 얘기 안 하다가 똘비가 한다는 말이, 그때 장례식장 가니까 성우 영정사진 앞에 성우가 서가지고 미친 듯이 울고 있더래요. 자기 영정사진 보면서. 근데 성우 등 뒤에서 웬 여자가 성우 양손을 잡고 억지로 춤추게 하면서 미친 듯이 웃고 있었대요.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 옆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주저앉아가지고 진짜 갓난아기처럼 꺼이꺼이 울고 있었대요. 땅을 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완전 그냥 먹잇감처럼 장난감처럼 데리고 노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가 되고 이래가지고 하필이면 갔던 곳이 그 폐가였던 거고. 와. 하필이면 이제 용암무당이라고 소개해준 분이 원래 계셨던 곳이었던 거고. 하필이면 그 귀신한테 무당인 줄 알고 어머님이 홀려가지고 찾아가셨던 거고. 그러니까 그 귀신한테는 그냥 잘 짜여놓은 판이었던 거죠. 그냥 숟가락만 떠먹으면 되는 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게끔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알아서 찾아온 거죠, 그냥.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규정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뭐 무서운 이야기잖아, 실제로는 안 그러겠지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재수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죠. 왜냐하면 0%의 확률이라는 게 없잖아요. 진짜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가시더라도 그냥 보고만 나오셔라. 뭐 즐기는 거 뭐란 안 하는데 그냥 진짜 남의 집 방문하듯이 그냥 이렇게 예의 있게 청소도 좀 해드리고. 넋이 좀 나갔어요, 제가 지금. 근데 진짜 개깡남님이 정말 공포의 정석이지 않을까. 네, 이런 이야기까지 또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소름이 쫙쫙 끼쳤습니다, 이 밤에. 아니, 진짜 너무너무 하찮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에게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이야기 설명해 주시는 게 거의 대부분 다 복선을 나중에 회수를 한단 말이에요. 개깡남님 이야기는 버릴 게 없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개깡남님 이야기가 지금 여러 편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꼭 들어보셔야 되는 시들무 강력 추천 참여자분이십니다. 돌비 개깡남 검색을 하시면 재생 목록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보시고, 흉가, 폐가 이런 데 탐험하시는 거 자유예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시들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의 확률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하지만 재수가 없으면 정말로 이렇게 잘못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안 가는 거를 추천드린다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